네, 이 자리에 고이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래서 좀 때가 때인지라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화성갑 국회의원 고이선입니다. 어느새 이제 늦가을에 정치가 무신한 아쉬움 많은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계획처럼 대선까지는 오늘로서 이제 한 30여일 남았습니다. 예. 항상 우리 새누리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꼭 새누리당이 승리를 응원해 주시고 많은 지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선이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선 판도는 오리무중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뭐 산자구도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약간 앞서기는 합니다만 반면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가정한다면 지금 뭐 이 초박빙 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고이선 위원장께서는 이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뭐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단일화 이후의 판세를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조직이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한 지난 10개월 동안의 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유력 두 후보에 비해서 평균 10% 이상 나타났거든요. 예. 이것은 부동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나 또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박 후보가 이달 초 정치 쇄신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책 공약과 경제와 민생 살리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소통과 통합의 화두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큰 지도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 선거대책을 맡고 있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속이 좀 타고 애가 타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지율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뭐 경기도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계실 텐데 어디 도당 위원장께서 좀 이렇게 재현하실 만한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러냐, 예.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가 변해야지만 나라가 제대로 산다고 연일 정치권에다가 변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당과 국회, 정부 등 정치 전반에 개혁의 고삐를 다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의 그 원칙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은 이러한 국민 열망에 충분히 담아서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의 정치권에 대한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쇄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뭐,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고, 이제 야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대선 후보 결정이 됐고, 무소속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서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야권에서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이런 야권의 움직임, 우리 도당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일화가 어떻게 성립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자 등록까지 이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요 단일화라는 변수와는 별개로다가 국민만을 바라보는 선거 전략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과 현장을 찾아다니는 국민 눈높이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분명히 아마 야권 단일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 모든 당원들에게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열정과 성심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심이 통하면 국민들께서도 저희들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거. 네, 네, 예. 네. 예, 그동안 이제 중앙 정치권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눴고요. 네. 이제 경기도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고희선 의원께서는 이제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시면서 경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 공동선대위 그 진영은 좀 어떻게 잘 꾸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0월 10일 날 박근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당 선대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예, 예. 뭐 사실 경기도는 접경 지역부터 첨단 신도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가 얽혀 있는 지역이자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입니다. 예. 또한 우리 도당은 화합형 선대위 구성에 주력을 했고요.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를 선대위원장 직속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예, 예. 산하기구에다가 이제 장애인, 다문화가족, 문화예술위원회를 줌으로써 직접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도당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 우리 후보 공약 특별 페이지를 제작해 맞춤 공약 개발을 유도하고 유권자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예. 국민 대통합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을 다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녹화하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이 경기도 매 선거 때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 광역시도 중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선거에서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선거 때만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항상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기도의 그 목표 그 득표 목표가 있을 텐데 네. 물론 과반수 이상이시겠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 도당위원장께서 갖고 계십니까? 뭐 말씀처럼 뭐 과반 이상 목표를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19대 총선에서 경기도가 여소야대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마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예.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경기도 유권자분들께서 누가 진정한 대통령감인지 합리적인 기준과 올바른 가치로다가 신중히 판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정책 선거의 장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쟁보다는 정책 선거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물론 뭐 전체 선거를 승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네. 또 경기도에서 조금씩 이겨야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기 지역의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뭐 특별한 전략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 새누리당 경기도당은요. 네. 기존에 아주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에서 탈피하여서 발상과 의식의 대전을 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본부를 실천하고 산하에 국민안전, 국민통합, 국민소통, 경기도 발전, 미래비전 등의 8개 위원회를 둔 뒤에 각각의 밑바닥 민심과 공약을 개발해서 도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과거의 새머리 컨벤션 효과만을 보여지는 선거운동으로는 벗어나서 정책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선거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도민들이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지역 정책, 뭐 또 특화된 공약, 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대표적인 정책과 공약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네. 뭐 지난 4.11 총선에서 경기도당이 내세운 공약사항은요. 예.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특구 지정을 비롯해서 생활 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문제, 복지 문제 해결, 수도권 교통망 확충, 한류문화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관광 레저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도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아주 현안들로서 지난 8월 달에 새누리당과 경기도는 당정회의를 갖고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이러한 공약들이 대선에 반영돼서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기고 있고요. 또한 각종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과 복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경기도 스타일의 공약을 지금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일자리 얘기, 복지 얘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선거에서 이제 국정 현안 문제는 좀 화제를 잠깐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교육비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뭐 등록금 반값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각 가정마다 이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제일 큰 문제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국가 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비 또 교육비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대주고 나머지 대학 등록금은 지금부터 약 한 50% 이상 다운시킨다고 2년 전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우리 당 주요 정책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쓴다, 지금 해가지고 지금 그 돈 때문에 허덕거리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 등록금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조사해 봤더니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금 93% 정도가 대학 등록금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당시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정부 5년이 다 돼가는데 3.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 자기들이 반값 한다고 그러는 게 그것이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다만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약 15% 정도는 대학에서 고조조정으로다가 충당할 수 있고 예.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비에서 각 대학에다 지원해주는 돈을 장학금으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제 반값으로 확실히 될 겁니다. 나머지 보육비, 교육비는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정부가 해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체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네. 지금 저출산도 그렇고 지금 학자금 문제도 그런데 네. 요즘 가장 문제시되는 게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우스 푸어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임대를 얻어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는 폭등하고 해서 전세 대란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 새누리당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 가계부채도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 그저께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도 구체적으로 내놨고요. 지금 15만 정도의 하우스 푸어가 계신데 그분들 참 고통받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고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 투기에 덫에 걸린 분들이 바로 하우스 푸어들이신데요. 같이 가야 됩니다. 97년도 IMF 때는 금융권이 어려울 때 공적 자금을 줘서 금융권 살렸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또 기업들 많이 살려줬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하우스푸드인데 장기 저리 그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다가 장기 저리로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또 가계부채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당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저희들이 제시한 로드맵대로 가야지만 100% 국민 대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하우스푸어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꾸 이런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출산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고령화 멀면서 이 우리 사회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계 인구 약 7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40년 후에 92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4천만으로 줍니다. 저는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됐든 보육과정이 됐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지금 중학교까지도 돼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한 평균 우리 출산율은 1.2명 정도입니다. 한 가정에서. 최소한 더 2명 이상으로다가 출산 장려를 된다라고요. 앞으로 보육비, 교육비 문제뿐이 아니고 출산 장려금 또는 아이를 낳는 엄마나 또 아빠가 같이 직장에서 좀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아이를 낳는 쪽으로다가 그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경제도 요새 어렵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면 상인들이 그냥 볼멘 소리들을 하고 이렇습니다. 특히 이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 같은 것도 또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도는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은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고 몇 개 나라에 대한 현상이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권에서 부동산 쪽에다가 그냥 막 투자를 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거품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금융 위기는 유럽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은 과거같이 V자나 W자로다가 반등이 안 될 것 같다고요. 많은 거시 경제학자들 내지 또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L자형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물론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절약 정신으로 가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 이번 경제 위기가 10년을 가느니 5년을 가느니 하는데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나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 국민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맞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어느 정부가 들었더라도 다음 정부는 아마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고희선 위원장께서는 세계적인 종자회사인 농업바이오 CEO도 겸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자 주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이 농업바이오를 키우셨는데 우리나라 농업 발전 또 과제와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농업을 크게 봐서 첨단 농업과 응용 농업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첨단 농업이라면은 이제 각종 종자입니다. 축산 종자, 어패류 종자, 채소 종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좋습니다. 나머지 응용 과학인데 이제 생산 농업인데요. 지금 사실은 쌀, 보리, 콩 같은 주곡은 과거 소농 규모로다가는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법인도 또는 영농 법인도 크게 꾸며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정부하고 기업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 첨단 농업 쪽은 요즘에 이제 사실은 관행 육종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대리 종자를 우리 것이 없고 닭 종자가 우리 것이 없습니다. 매년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데 여기다가 좀 구체적으로다가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참 좋은 결과이고, 이번에 아마 때마침 골든시드 프로젝트라서 금보다 더 비싼 종자를 만들기다 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게 해서 이제 금년이 원년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또 이제 저 전라북도 김제에다가 시드밸리라고 해서 거기도 기초과학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해서 향후 한 10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가 된다면 정부 또는 기업에서 아마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네. 이 닭하고 돼지가 우리 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네. 저 토종닭, 이 토종돼지라고 써놨던 게 좀 의심이 갑니다. 근데 토종은 있겠죠. 근데 예. 경쟁력 있는 이제 그 축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품종이. 예. 이지만 종자가 좋아야지만 모든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고 위원장께서는 저 글로벌 기업 키우신 성공한 CEO 출신이신데 네. 정치도 이제 재선이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기업 운영하는 거하고 이 정치를 해보니까 어느 게 더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도 예. 그 정치권 밖에서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성공한 기업인들이라고 남들이 평가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 가서 그 시스템을 한 점 바꿔봐야겠다고 들어왔더니 역시 문턱은 높더라고요. 제 회사 직원 500명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 설득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도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셨는데 이 선거 동안에 또 뭐 잠깐 내놓으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어려우신 건가요? 힘드신 건가요? 사실 그 행안위 여당 간사라는 것이 법안 소위원장까지 맡았고 예. 또야 의원들 간 조율도 하고 참 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감사와 작년도 예산 결산, 금년 내년도 예산까지 얼추 다 됐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대선이 뭐 한 40일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가 참 넓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제가 맡았으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올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40여 동안 행안위 간사를 좀 다른 분한테 위임을 하고 예. 선거에 올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러신 거군요. 네, 네. 전념에 선거에 전념을 하실 이유나. 네, 참 아쉽습니다. 나눌 말씀 많은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먼저 우리 새누리당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키고 지탱하는 심장이자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대한민국 발전과 글로벌 경기도를 지향하는 위상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곁에 새누리당에 있어서 행복하고 박근혜 후보가 있어서 좋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만 바라보고 전략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희선 위원장님 좋은 성과 있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희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희선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